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뒤흔드는 금리 역전,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이 경제에 불황을 불러오는 이유, 채권 만기 기간이 다르면 수익률이 달라지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역전된 걸 보고 어떻게 앞으로 불황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 수익률 곡선 같은 용어들도 채권에 대해서 다루는 경제 기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들입니다. 이 같은 경제 용어들의 뜻과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채권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경제 매체들은 5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가 3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일이 10년 만에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도 함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균형이 깨진 건 경제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에 비해서 높은 게 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여겨지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에서 말하는 채권 금리, 채권 가격이란 단어가 애당초 채권이 발행될 때 종이 채권 위에 인쇄된 이자율과 액면가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는 단어는 해당 채권을 지금 현재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때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은 시장에서 지금 사고 팔리는 해당 채권의 매매 가격을 말합니다. 채권 금리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예상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금리라는 말 대신 수익률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채권은 애초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권을 싸게 사면 살수록 투자 수익률은 올라가고 비싸게 샀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미술품 등 다른 모든 투자 상품들은 투자 수익률이 오를수록 상품의 가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채권은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애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 값이 떨어진 채권일수록 그걸 사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단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 현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단기 채권보다 투자한 돈이 묶여있는 기간이 깁니다. 장기 채권일수록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가 오래 남아있는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익률이 더 좋은 다른 투자 상품을 발견하더라도 돈이 오랫동안 묶여있게 되면 투자할 수 없으니까 투자자로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 동안 갑자기 물가가 크게 올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투자 기간 동안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만기 기간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발행처와 채권의 신용등급, 채권에 적혀있는 표면이율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을 찾는 사람들이 장기 채권을 찾는 사람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도가 높다는 말은 곧 수요가 많다는 말이고, 이는 곧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가격이 높다는 말은 수익률은 낮다는 말입니다. 단기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거래 가격도 비싸다는 말은 수익률이 낮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장기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서 거래 가격이 싸다는 말은 수익률은 높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 장기 채권의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게 대부분인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장기 채권의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제가 꾸준하게 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경제가 계속해서 잘 나가면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나친 물가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 즉 돈의 양을 줄여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과 금리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경제가 성장하면 금리도 올라가고 경제가 하락하면 금리도 내려갑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채권이 갖는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5%일 때 연수익률이 10%인 채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기준금리보다 5%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준금리가 7%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3%포인트 정도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애초보다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채권 가격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9%로 더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경기가 좋아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긴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가격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채권일수록 가격이 더 떨어진다. 이 말은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은 높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될수록 장기 채권의 금리,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금리, 수익률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낮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불황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될 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고, 이 말은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만기까지 오래 남은 채권일수록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10%인 채권이 있다면 기준금리가 5%일 때보다는 3%일 때, 3%일 때보다는 1%일 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준금리가 낮아지니까 만기까지 오래 남은 채권일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장기채의 금리,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금리, 수익률보다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앞서 방송 초반부에 최근 미국에서 5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가 3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10년 만에 나타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2년 만기 국채의 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처음보다는 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들은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2년 만기 국채금리도 곧 역전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진 건 1955년 이후 모두 9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금리 역전이 발생한 뒤 반년에서 2년 뒤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곧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10년 만기 한국 국고채 금리가 연 1.983%를 기록했고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839%였습니다. 둘 사이의 격차가 0.144%포인트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8년 10월 9일 이후 10년 만에 가장 작은 차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곧 금리 역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장단기 채권 금리에 대해서 다루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 수익률 곡선이란 용어인데요. 이 역시 경제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우선 스프레드는 영어로 펼치다, 벌리다, 퍼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대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에선 보통 3년 만기 국고채와 10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장기 채권의 금리에서 단기 채권의 금리를 빼면 장단기 스프레드 값이 나옵니다.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가격 차이가 좁아질수록 경기 침체와 불황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익률 곡선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가로축은 채권 만기 기간을, 세로축은 현 시점의 금리, 수익률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1년, 2년, 3년, 5년, 10년, 30년처럼 장기 채권이 나오게 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1%, 2%, 3%처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의 수익률을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한 게 수익률 곡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높으니까 평상시에는 곡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익률 곡선만 보고도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뒤흔드는 금리 역전,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이 경제에 불황을 불러오는 이유, 채권의 만기 기간이 다르면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채권 금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이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신문과 방송에서 접하게 되는 채권 기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이란 어떤 투자 상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채권의 종류, 채권 금리와 가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채권, 수익률이 오를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라는 방송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